어디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6번까지 했어요. 5번까지 하지 않았어? 6번까지 했어? 6번을 해야 돼요. 5번까지 했어요. 6번을 해야 돼요. 6쪽에 6번. 이쪽에 6번이 없는데요. 아니 그냥 6번이라고 여기는. 저 아까 택타방에서 불만 거. 어디 갔어? 메타면서 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건 거는데. 이제 시작했어. 아니 아버지 메일. 나 찾았어? 못 찾았다. 찾았습니다. 찬이요. 아니 아! 봅시다. 네. 자, 수원이랑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럼 자, 수투입니다. 자, 부등식 어떻게 푼다? 두 그래프의 위치가 똑같아 이런 식으로. 그럼 자, 문제를 바꿔보면 가볼게요. 일단 다 써줘. 모든 x 값에 대하여 얘가 0보다 크다는 게 성립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바꿔보자. 일단은 식을 가만히 냅두지 마시고 K를 우변으로 넘깁시다. 됐죠? 고난이도 분별형 문제로 X의 개수가 K가 나오게끔 세팅해서 문제를 낼 수는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상수 형태로 나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y는 x 4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10x의 그래프의 모든 점이 y는 마이너스 k보다 어디에 있다? y 더 크다니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일단 뭐 해줘야 돼? 사참수 그래프를 그려야지. 사참수는 몇 번 꺾인다? 3번. 3번 꺾인다. 그럼 도함수 구해줬더니 4x의 세제곱 더하기 6x 빼기 10이 되겠고, 됐죠? x에다 뭘 넣었더니 0이 되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어요? 1을 넣으면 확인이 되겠죠. x 빼기 1 되겠고, 조립제법 하시면 되겠지? 4x 제곱 됐고요. 그럼 2 한 번 더 묶어주면은 여기까지 만들어 줄 수 있겠네. 일단 우리는 뭐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0이 되는 값이 일단 뭐는 하나 찾았어? 1은 하나 찾았는데 여기서 더 찾아줘야 되겠지. 그죠? 그지? 근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를 먼저 생각하자? 분별식. 판별식을 생각을 하자. 판별식을 써줬더니 어떻게 돼요? 짝수공식 썼더니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버리네. 0보다 작디야. 근이? 없다. 없겠지. 실근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도함수가 0이 되는, 즉 뭐하는 지점? 구부러지는 지점이 어디만? 1일 때만 존재를 하는 어떤 그래프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온다. 됐어요? 근데 얘는 1, 몇을 지나? 마이너스 6. 을 지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때 다시 한번 돌아와서 y는 마이너스 k보다 항상 위에 있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k는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k는 6보다 커야 되겠고 최소값은 7이 되겠지.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했던 방식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엄청 나지 않습니다. 마술해? 칠 7번입니다. 네. 이거는 자, 한 번 더 문제를 바꿔보면 다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친구의 그래프가 y는 k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위에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꾸 한글을 적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꾸 적어준다는 얘기는 그냥 그 생각을 해야 적을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이 없이 자꾸 문제를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좀 다시 얘기할게. 멍청한 문제풀이 방식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식. 어떻게? 문제 나왔어. 뭐 먼저 해? 미분 미국 먼저 하는 거야 일단. 그치? 왜 하는지는 몰라. 왜?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배운 남자니까. 배운 여자니까. 일단 막 그려. 마일 여기 사람 딱 그려. 그리고 딱 뭐하고 와? 편집치고 오는 거야 그리고. 뭐 문제를 읽고 오는 이게. 그러니까 주어진 이 수투 단원의 문제들은 어떤 테마라고 정리가 가능하냐면은 상황 파악하는 테마야. 상황 파악하는.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 미분을 못한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뭐 미분을 한 걸 가지고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못 그릴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럼 다시 야 가위 어디다 놨어? 데스크에다 놨어? 네 바꿔서 이따 좀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y 프라임은 뭐야? 자 됐고 정리가 되는 게 x 마삼 x 더하기 1까지 왔으니까 그래프가 빵 이렇게 되겠지? 근데 왜 근데 몇보다 크거나 같대? 다 낼 거야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겨낼 거지 이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내 건 거잖아. 이 파란색만 보자니까 얘가 어땠으면 좋겠대? 누구보다? K보다 y는 k보다 위에 있고 싶으니까 어디보다만? 3의 Y절편 Y절 3의 y절편 3일 X가 3일 Y절 F3보다 밑에 있으면 되겠죠. 근데 F3이 몇이야? F3 3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k 값이 어떠면 돼? 3보다 작아지면 되겠고 만족하는 k 값은 그래서 2가 되겠지. 한글을 안 적어도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쌤이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연산만 써있다.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해돼? 네. 이해돼? 그러니까 한글을 적을 거면 적는 것도 좋은 방식인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그게 어필이 더 충분히 되거든. 근데 그래프가 더 밑에 있는 걸 표현해서 정리를 했다. 머릿속에 있는 건 나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확인하냐? 뭐 열어? 열 수는 없잖아. 오케이?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지? 코인이 그거 좀 비켜줘. 왜 바다 그렇게 잘 아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물려서 싶어 머리 왜 그래? 아 거기 물 뿌려요 이렇게 머리 왜 그래? 몰라요 올리다 시야 이거 서울을 기울여 봐 이거 물대포를 써요 탄핵 찬성 집회 갔다 온 거 아니야? 아니 뭐 워터밤이라고 뭐 물을 막 아, 쏟는 탄핵 거예요 탄핵 반대 집회. 어떤 걸 갖고 온 거야 지금 아니
푸세요. 어디다가 하는 기계로 이렇게 써. 기계로 쏘기 전에 빨리 펴요. 사랑이. 아 추워. 뭔지 알지? 나 뭔지 얘들아 다시 너무 어수선한데. 얘네가 서 있어서 그래요. 대신 대답 잘하지. 자, 8번입니다. 속초고요. 자, 이번에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문제에 대한 연습이거든요. 얘일 때 2x 세제곱 9x 제곱이 k보다 크다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보자고 일단.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내자. 위치 관계.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풀어내니까 문제를 전환시켜주면 어떻게 돼? 얘일 때 y는 2x 세제곱 더하기 9x 제곱의 그래프가 얘가 y는 k보다 어디 있다? 이게 위에 있는 문제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요? 간단하게 y 그래프 그려줘야지 뭐. 그려주기 위해 도함수 구해주면은 6x 묶었더니 x 더 3. 그래서 그래프가 빡. 다 내 거임? 아니요. 몇부터 몇까지만 내 거? 1부터 1부터 3까지가 내 거가 되겠지. 영역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1이 0보다 작나요? 틀리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부터 3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어. 자연스럽죠?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시험 자 이렇게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이 빨간색이 누구보다? K. 파란색 y는 k보다 더 위에 있는 걸 원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k가 어떻게 돼야 된다? F1이 k 값이 그래서 어때야 된다? f1보다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작다. 작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f1이 몇이야? 11 f1이 11이니까 k가 11보다 작으니까 자연수의 개수 몇 개야? 10개. 라고 틀리게 되겠죠. 9개, 라고 틀리게 되겠죠. 아, 8개, 잘 봐. 잘 봐. 지금 빨간색 그래프는 여기 지금 동글뱅이 여기가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나 여기 좀 더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여기가 1일 때고 여기가 3일 때잖아. 그리고 이제 파란 선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데 잘 봐. 쉽게 얘기를 하자. 우리가 극한을 배웠으니까 1의 우극한은 1이 아니지. 예. 근데 어딘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게 안 되지. 예. 함수의 연속성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 그런데 자 봐봐. y는 k가 딱 1일 때의 함수 값인 몇이었니? k가 11이었어 만약에.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는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잖아. 그치? 근데 그 1일 때의 지점보다 조금만 오른쪽에 있어도 그 지점은 맞나요? 맞나? 맞나요? 안 만나지. 걔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등호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1이 나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앉아있다 서 있어. 자 이번에는 41번입니다. 일단 단원에서 얘기할 것들은 끝났어. 그냥 정리해줘야 되는 단원들은 일단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쪽에 조금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얘기했던 맥락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저번 주
지금 뒤쪽에 3개는 한 문제가 나올 예정. 그리고 앞쪽에 속도 관련된 문제는 뒤쪽에 나왔던 적분 파트랑 연결지어서 한 문제가 나올 예정.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문제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방식, 속도가 나오면 뭐 해준다? 그래프. 일단 VT가 나왔어, 눈앞에. 그럼 일단 1번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 2번 넓이가 뭐와 같다? 이동거리. 이동 거리와 같다. 그리고 3번 처음 위치. 시작할 때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것까지. 이 3단계가 당연히 중요했는데 3단계가 중요했는데 다시 불러줘. 자니? 아니요. 왜였어요? 자, 이번에는 속도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상황이 뭐가 먼저 나왔어? 위치. 위치가 먼저 나왔습니다. 위치가 나왔을 때 위치 값을 미분해주면 뭐가 나온다? 6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10. 얘가 뭐다?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비교적 간단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시간. 가속도가 나온다. 됐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똑같이 가면 되거든. 자, 가보면 속도가 2인 순간이라며. 네. 그럼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지. 미분한 이 계산 결과가 속도라니까. 그래, 얘가 2라고 잡아야지. 네. 됐어요? 네. 그럼 2를 넘겨주게 되면은 6t제곱 빼기 6t 빼기 12는 0이 되겠고, t제곱 빼기 t 빼기 2가 0이 되니까 인수분해의 결과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시간이 거꾸로 갈 수는 없으니까 t가 2일 때 속도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네. 여기까지 됐죠? 그냥 문제 읽은 대로 해주는 거야. 여기서 배운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라는 거 그냥 하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속도가 나와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를 구하는 식이 나오겠고, 한 번 더 미분하면 12t 빼기 6이 되겠죠. t에다 뭐 대입해? 2를 대입을 하면은 18이 되겠죠. 위치 나왔을 때 1, 2, 3, 1번. 그래프잖아. 42번입니다. 네. 대답이 호응밖에 없는데, 예준아. 뭘 물어봤을 때 대답이 필요한 거 아니야? 1번 뭐 했을 때 가만히 없다가 다음 거 한다. 네. 그것만 대답하면 뭔 소용이에요 지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긴 해. 자, 다시 봅시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라고 잡혀져 있는데, 다시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개념 하나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거. 근데 여기서 뭐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속도가 0. 0. 그래. 속도가 드디어 0이가 되겠지. 뭐 아이스크림 먹으래? 아니 근데 이거는 음료수인데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위치를 미분을 해주면은 3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9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다시 한번 이 계산 결과의 속도가 0일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 그래서 t 빼기 3 곱하기 t 플러스 1이 0이려면은 만족한 t의 값은 3 아니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t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으니까 시간은 3초일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순간에 가속도를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6t 빼기 6이 되겠고 3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죠? 네. 여기 확실히 쉽죠? 네. 제 중에 이제 슬슬 다음에 밖에서 내려 앉을 수 있어. 자, 졸린데. 마찬가지. 네. 지면으로부터 35m 높이에서 30제곱미터 30m/s로 아이씨, 저 오랜만에 읽네. 속도로 지면에다가 쏘아 올렸다고 얘기했는데 쉽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은 이런 단상에서 물체를 쏴서 얘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그때 이 높이에 대한 식 정리를 해준 게 요 녀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이 과정은 어디에서 있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내용이 사실 있어 내용이. 네. 자, 근데 원하는 게 뭐래?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잖아.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높이가 뭐일 때야? 0일 때겠지. 즉 35 더하기 30t 마이너스 5t 제곱의 계산 결과가 0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양변에 마이너스 5 나눠주면 t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7이 0이니까 t 빼기 7 t 플러스 1 해주면은 몇 초일 때? 7초일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순간에 속도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h식 미분을 한 식에다가 7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됐지? 그럼 정리가 마이너스 70 더하기 30이니까 마이너스 40이 나오겠지? 간다. 그래서 속도가 뭐다? 그래서 속도가 뭐다? 정답이 나왔잖아. 40. 속도가 뭐다? 바보 아니야?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뭐요? 마이너스 40 나왔는데 왜 41이야? 40. 마이너스 40이라고. 40. 이때 속력은 뭐다? 시간분의 거리. 속력이 40입니다. 자, 속력은 속도의 크기, 즉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여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 부분. 답이 마이너스 40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40. 지금 완벽하게 필요한 단어는 아니기는 한데 지금은 이것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계산 결과가 그러니까 속력이 속도의 크기야. 그거 하나로만 그냥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예. 네. 중앙고사 때 몇만. 자, 지금부터 이제 착각의 늪에서 이제 좀 나오셔야 하는데, 자, 봐봐요. 자, 앉아. 물체가 어디로 가고 있어? 위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어, 물체가? 앞으로. 뒤로 가고 있습니다. 뒤로. 뒤로 가고 있어. 그래프가 위치 그래프잖아.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지금 대답이 맞아. 근데 지금 보이지? 여러분들은 뭐를 기준으로 대답을 해? 그냥 물어보면 무조건 그걸 하잖아. 뭐에 대한 상황이 상관없이, 그지? 예. 그지? 근데 봐봐, XT라고 하는 게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여기 위치라고 써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물체의 위치를 한 거야. 앞으로 뒤로 앞으로. 그러니까 실제 위치를 표현해 준 거라. 근데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는 어때? VT가 나올지 XT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 위치를 물어볼지
속도를 물어볼지 모르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세로축을 확인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아. 됐어요? 네. 무턱대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럼 가볼까요? t가 a에서 점 p의 속도가 0이래. 근데 속도가 0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 뭐야? 멈춘다. 방향이 바뀐다. 방향이 바뀌는 걸 얘기했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오케이? 근데 방향이 바뀐다고 안 하고 우리가 원래 무슨 단어로 공부를 했을까? 방향전환. 내가 언제 할까? 방향 전환하면 뭐야? 이렇게 했어? 아니잖아. 감속.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렇지?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이 바뀌어. 뭐 글씨가 왜 이래? 씨. 바뀔 때입니다. 근데 다시 가볼까 그러면? 물체가 어디로 가고 있어? 앞으로. 뒤로. 뒤로. 아, 앞으로 가다 뒤로 끊어졌잖아. 됐지?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t가 c에서 점 p의 속도가 최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로 다시 와볼까? 그러니까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고, 속도는 쉽게 얘기하면 음수값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잘 봐. 차이는 뭐냐면은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방향성이 의미가 없이 방향성이 고정돼 있어.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 소리 보면은 딱 그게 대표적인 거야.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형태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좀 말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자, 다시 되돌아와서, 자, 다시 봐봐. 물체가 어디로 가고 있어? 앞으로. 앞으로 가다가 물체가 어디로 가? 뒤로. 뒤로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잖아. 이게 위치라고 얘기를 했고, xt가.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개념을 세워야 돼.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했어요? 속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 미분은 뭐 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야? 그래프 그릴 때. 말고 기울기 구할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 p의 속도가 최소라는 얘기는 t의 값이 c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위의 문제도 같은 방향으로 얘기도 할 수 있겠지. t가 a에서 누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t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0 맞지? 맞지? 다시 더 가볼까? 점 C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대. 근데 여기는 음수잖아. C일 땐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죠? 됐죠? 한 번 더 0부터 D 사이의 P가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고 했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무슨 얘기로 결정을 줄 수 있겠어?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뭐가 어떻다? 0. 뭐가? 0이 되는 곳. 뭐가? 접선의 기울기. 속도가 0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네. 됐죠? 속도가 0인 거 일단 잡아주시면 되겠지. 다시 한번 이번에는 B와 C 사이에서 점 P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물체 위치 움직이는 거 보니까 뒤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0부터 1까지 점 P가 원점을 여기서 한번 지나니까 2번 지나는 것도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일단 속도 문제가 끝났습니다. 예. 와우. 근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속도 문제는 정말 최대 2개인데 최소 하나는 무조건 나오거든.
근데 미분법에서 얘기하는 속도 문제는 이런 타입. 적분법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로 확인하는 문제인데 거기 안에다가는 이걸 섞을 수 있는데 여기는 적분을 못 섞어. 근데 어차피 한 문제가 나와. 그럼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저거 못 섞는 거. 적분 쪽이 나와야지. 여기가 아니라. 이거 자, 그리고 170cm. 1.7. 45번입니다. 보여줄 때 도현이보다 큰데? 170이 안 돼? 아니 165 되는데요? 165는 아니지. 이러면 돼요. 심지어 너 운동하시면서. 168은 되겠지. 제가 제일 커요. 찬이가 제일 커요. 찬이가 제일 크지 않냐? 답이 나요. 쌤 친구 193이야. 야. 173이요? 90이야. 희재. 쌤 옛날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니면은 나는 또 막 내가 말을 해주지 않잖아. 돼지잖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친구들이 키가 좀 되게 커요. 좀 되게 커.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던 친구들이 맨날 농구를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 이렇게 쓰면은 너무 많이. 키가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팀이 6명 있었거든. 쌤이 조금. 근데 내가 제일 작아. 그러니까 내가 근데 또 쌤이 또 근데 그렇다고 내가 작은 키는 아니잖아. 근데 내가 그 중에서 제일 작은데 맨날 같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내가 되게 조그만 줄 아는 거야. 왜냐면 키가 한 명은 193이고 그리고 두 명이 184 정도 돼. 그리고서 두 명이 나보다 다 커. 170 후반이야. 그렇게 있으니까 맨날 난 되게 막 되게 작은 듯하게 이렇게 됐었지. 도현이도 너무 많이 하고. 그렇지 근데 진짜 안 작아 보여. 얘가 지금 많이 많아졌네. 쌤. 말라가지고. 예준이가 등차 수열이라는데. 근데 그럴 수 있어. 자 합시다. 자 이거 문제가 나올 확률은 좀 높아. 한 학교 나옵니다. 한 학교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취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간다. 이 문제 아래 것까지의 문제의 특징은 지금부터 변화율을 물어본다는 거. 변화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준다. 주어진 대상, 여기서는 학생의 그림자의 길이를 식으로 세운 다음에 변화율을 구하려면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 잘 봐요. 현재 이 문제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 그림자 끝의 움직이는 과정의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그때는 x를 여기 전체로 잡아야 돼.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는 뭐라고 써 있어? 그림자의 길이라고 써 있잖아. 그림자의 길이는 x를 여기로 잡아야 돼.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구분 짓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완전히 거저먹기야 이 문제는. 근데 여기서 그 구분 짓는 거를 안 하고 그냥 진입을 해버리는 순간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날아간다는 거지. 못 푼다는 거지. 자 일단 문제 보면 일단 뭐가 있어? 매초 2m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여기를 ET라고 하도록 합시다. ET가 뭔지 아니? ET. 로봇이야, ET 가? 외계인. 그러니까 외계인으로 나오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예능에서 봤어요. 아 예능에서. ET. 무한 노조. 손가락에
그러니까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거 이거. 지코. 옛날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별명이 ET? 아니 걔는 빠티였어 빠티. 걔는 빠티였는데 그러니까 이티를 닮아서 별명이 빠티야. 빠따죠. 왜 왠지는 모르겠어. 왜 빠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별명이 저긴데 걔가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약간 이티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눈이 커요. 막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그럼 그냥 괴물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괴물이야. 왜 나도 외계 생명체 이렇게 괴물처럼 생겼는데 근데 약간 얘의 특징이 뭐냐면 목이 길다는 거야 이렇게. 이 진짜 이렇게 생겼어. 야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나 되게 잘 그린 거거든. 야. 뭐하는 거? 너 왜 자꾸 나보고 웃냐? 모양이다. 야, 이거 봐봐.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왜? 빨리 들어와. 얘들아. 저 색깔 좀 이상해. 얘들아. 얘네 근데 계속 그렇게 어수선하면은 이거 지금 다 치워버려. 그리고 둘 중 한 명 앉아. 저 사람 저좀 무서워서 색깔 좀 보여주세요. 아니 뭐 무서울 거 없어. 나 이렇게 생겼어 그냥. 너 다리 아파 했잖아 근데 준아. 자, 근데 이렇게 생겼었, 이렇게 생겼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얘가 좀 왜 이티라는 별명을 얻었냐면은 목이 좀 되게 길고 얼굴이 좀 작은 형도 있기는 한데, 근데 얼굴이 좀 작기는 한데 이제 좀 약간 볼록볼록 좀 이렇게 이티 같은 형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좀 특이하게 걸어. 그리고 어떻게 걷냐면은 달에서 사람이 걷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걸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걷는 거야. 우리 학교 그래서 달릴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야, 약간. 근데 약간 무중력 걸어가는 그런 것처럼 하니까 약간 외계인 이런 게 나오면서 ET 나오면서 그게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가 웃긴 게 뭐냐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근데 쌤이 요즘은 니네 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쌤 때는 학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문이 이렇게 있고 창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문이 이렇게 왼쪽 이렇게 여닫이 문이었거든 이렇게. 지금도 그거니? 여자들이 와. 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저건 그냥 그대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많이 돼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 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반투명을 해놓는 거야. 머리만. 반투명을. 그래야지 지나가면은 사람은 보이는데.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 어떻게 걸어? 이렇게 걷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면은 눈이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면서 걷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웃기겠어.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가? 원래 걸으면 이렇게 걸어가야 되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닌 거야. 이러면서 이게 눈이 이렇게 막 걷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웃겨지는 상황이 뭐냐면 걔가 이제 옆옆반이었거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여기야. 근데 옆옆반이니까 이쪽 반에서 출발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옆에서 생뚱맞게 갑자기 수업하다 보면 가끔씩 옆에서 웃음소리 날 때 있잖아. 되게 생뚱맞게 웃음소리가 나. 저쪽이 이제 무슨 시간인지 알잖아. 좀 학기 후반부 되면은 옆반도 무슨 시간인지 대충 아니까. 근데 그런 타이밍이 아닌데 웃어. 그럼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는 거야. 그럼 이제 가끔씩 이제 애들이 이제 부르는 거지. 빠트 이렇게 불러. 그러면 가다 이렇게 보고 가. 특이한 친구였는데. 팔반에 들어있지. 하면 평수 이겼는데 필수였지. 계속 걷잖아. 필수였다는데? 얘들아 근데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떠들지 말라고 한 거야. 난시험이 있어요. 앉을 거면 제대로 앉아. 그리고 또 야 아까 자 다시 올게요. 먹고 있긴 한 거야. 나 씹어. 아이스크림 금지입니다. 얼마 먹지 마. 빠르게 계속 빠스락거리니까 그러는 거잖아. 아까 소리 나도 계속 그것 가지고 얘기한 건데. 이거 왜 먹냐고. 그냥 쉬는 시간에 먹으려고 했지만 자 다시 올게요. 다시 올게 그만. 자 어쨌건 주어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잖아. 그래서 x를 여기서 뭘로 잡아줘?
여기로 잡아주자. 됐죠? 요거 푸는 거 되게 쉽게 풀어야 돼. 자, 원래 이제 정석적인 버전을 일단 보여주긴 할게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을 일단 분리를 해. 그럼 여기가 1.7m지. 여기는 3.4m고요. 맞지? 네. 근데 이 길이가 x죠. 네. 근데 이 길이가 2t 플러스 x지. 근데 길의 비가 여기가 몇 대 몇이야? 1대2. 그러니까 얘와 얘도 1대2니까 2x가 2t 플러스 x랑 같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x가 뭐가 돼요? 2t가 됩니다. 근데 x가 뭐였어? 그림자의 길이였던 거야. 됐죠? 근데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그림자의 길이식을 뭐 해주면 돼?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화율이 2입니다. 오케이? 그럼 좀 쉽게 푸는 버전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야 돼. 이게 나왔다 하면은 거의 한 5초 커트로 그냥 끝내줘야 되는 문제거든. 자, 한 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그림자의 길이를 논하고 있는 건지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지야. 근데 현재는 그림자의 길이니까 일단 여기를 x로 잡았어. 일단 이제 바로 쉬운 버전으로 가보면 몇 대 몇이야? 1대2 잘 봐. 몇 대 몇이야? 1대2 1대 2야.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야? 1대1 1대 1이야. 됐죠? 이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 평행선의 성질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움직일 때 여기의 길이가 2t였잖아. 근데 이게 1대 1이라며. 그러니까 x가 뭐야? 2t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는 게 베스트. 네. 변화율 문제가 조금 복불복인 게 뭐냐면은 우리 수원에서도 약간 원 같은 거 그렸던 것처럼 대략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입해서 나올지를 몰라서 문제인 거거든. 특히나 이제 얘나 이제 아래 활용 파트가 가장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대목이기는 한데 일단 가보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은 뭐다? 중심이 같은 원 그렇죠. 중심이 같은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물 하나 떨어뜨리면은 뽕뽕뽕뽕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퍼지는 거 있지? 됐어요? 이렇게 땅땅땅땅 그 물결 이는 것처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늘어난대? 매초 1.5. 1.5m씩 매초 1.5m씩 늘어난대. 돌을 던졌더니. 그러니까 반지름을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5. 1.5t라고 잡잖아. 됐죠? 그때 뭘 구한대? 돌을 던진 지 3초 후에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궁금해한대. 근데 다시 한번 반지름이 지금 뭐야? 1.5t. 그러면은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1.5. 1.5t의 제곱 파이 뭡니까? 2.25 파이 t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얘가 뭐다? 넓이 원의 넓이였고 또한 이때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얘를 뭐 해주면 돼?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4.5 파이 t가 되겠죠. 됐지? 됐지? 근데 몇 초일 때? 3초. t에다가 뭐 해주면 돼? 3 대입해주면 돼.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는 보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 쪽게 나오면 완전 땡큐인 거야. 그 그림자 형태가 문제에서 나오면 완전 땡큐인 거고 대체적으로 46 아니면 47이 나오는데 확률은 솔직히 47이 제일 높아. 도형 파트 정리하는. 시간에 요한을 작게 쓰면 안 돼요. 나중에 뭐라고? 너무 작게 쓰면 문제가 나중에.
도현이 앉아있잖아. 도현이 보내. 네. 둘 다 앉아. 졸려 지금? 네. 안 졸려 보여서 얘기하는 거야. 아, 너무 졸려요. 도현? 여기 앉아서 쓰고 있으면 그거 뭐 하는 짓이야? 저 도현이 먼저, 아니, 도현이가 앉아. 안 졸리잖아. 이제 방금 또 졸았어요. 자, 근데 봐봐.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정리를 보지 마시고 유형별로 문제를 좀 구분 짓는 게 첫 번째였으면 좋겠거든. 앉자마자 자면은 뭐 하는 시추야. 그러니까 야, 소연이 이가 들어오라니까. 자, 봐요. 일단은 문제 봤을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도형 파트에 활용 문제가 뭐 따로 할 게 없어. 적분에도 이런 게 없었잖아. 근데 아래쪽 봤더니 변화율 문제네. 그럼 일단 뭐를 공략해줘? 앞에 잘라낸 다음에 물의 부피를 구해주자고. 일단 물의 부피를. 됐죠? 그리고 변함없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 문제는 100% 닮은 문제야. 자, 그때 풀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20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심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높이가 몇이라는 거야? 2t라는 거야. 그때 밑면의 반지름은 이렇게 가로선으로 그어줄 수 있겠고, 이때 무슨 삼각형이 뭐야? 보시면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야. 됐죠? 작은 삼각형은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2t라고 할 수 있겠고, 큰 놈도 여기 이렇게 높이가 20, 밑면의 반지름이 10이니까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몇 대면? 1대2. 그럼 여기가 몇 대면?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몇? t겠지. 그러니까 밑면의 반지름이 t라. 그럼 이제 나와진 솥으로 물의 부피를 구합시다. 밑면의 반지름이 t니까 밑면의 넓이가 몇이야 일단? t제곱 파이가 되겠고, 여기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원하는 부피는 t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2t가 되겠지. 근데 부피를 구하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뭐 해줘야 돼? 3분의 1. 3분의 1 한번 해주셔야 되겠지. 됐죠? 정리해주면 뭐가 나와요? 3분의 2 파이 곱하기 t의 세제곱이 나와지겠죠. 여기까지 뭘 잡은 거야? 물의 부피를 잡은 거지. 근데 잘 들어봐. 최대 최소 문제는 이걸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야. 변화율 문제는 얘를 구하고 미분을 하는 문제인 거고. 도함수 구해주면 뭐가 돼요? 프라임은 2파이 t의 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수면의 높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t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6. 아이고. 4. 아이고. 8. 미친 거 아니야? 8. 2. 왜 이래 이 사람들? 3. 3을 대입해야지. 그렇지. 선생님들 수면의 높이가 6이면은 여기가 6이잖아. 네. t에다가 3을 그대로 대입하면 뭐가 돼? 18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잘 봐요. 우리 여기부터 한 거거든. 4차 방정식부터. 근데 지금 만년 기준으로 앞에가 조금 더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극대극소 파트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몇 장이 더 있어. 근데 2장 정도가 지금 저번에 스킵을 했는데, 어차피 뒤에 게 되면 앞에 것들에서의 거의 한 7, 80%는 다 정리가 돼.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먼저 잡자는 거야. 여기 먼저 일단. 서고 근데 어디부터인지 잡았니 혹시? 수투. 끝까지요. 어디부터? 오늘
서진도 나왔는데 그 가속도 했었어요. 수투를 첫 진도 나왔다고? 네. 첫 시간 왜? 저도 어제 두 번째 시간 왜? 스윙 쳤거든요. 아 진짜? 저 어제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어디 나왔다고? 가속도 차가 떨어지는 그림. 여기까지는 아닌데 방정식까지는 못 나갔는데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학교가 없는데 근데 저희 쌤 생각하면은 엄청 한 빨라요. 8번이면 진도 끝나요. 아 학교 스케줄은 그래 학교 스케줄 뭐 일주일 만에 다 나가면 쌤이가 진짜 여러 번 자 아무튼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지금 일단은 만년도 지금 막 개수를 늘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 우리도 예주도 마찬가지고 개수를 늘리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아니니까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 일단 1단계는 일단은 지금 방금 얘기한 고차 방정식부터 정리되는 문제. 그럼 어떻게 돼? 여기부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5장, 6장, 7장 정도가 되겠네요. 수투는. 저기 시험범이에요. 여기 끝에까지가 시험범위이기는 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오른쪽을 먼저 해결하는 걸 확인하는 걸로, 목표는 왼쪽 것까지 정리하는 걸로 잡으시면 되겠고, 공부한 부분에서 질문할 거 있을까요? 수투입니다. 아까 질문할 거 있었다고 했는데. 아 9번이요. 원구원 맞춰보세요. 이거? 아니요. 사차방정식 그 바로 왼쪽. 사차방정식 2분의 3 x 4제곱 더하기 4 x 제곱 로직 한 실근만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 에이? 그럼 미분법 아니야? 어디 보면 네모 방금 내려가면 9번 나왔어요. 네, 5페이지. 9번이라며. 그 왼쪽 문제, 대표 문제 다시 보기 바라는 거. 아, 오케이. 여기 5페이지에 처음에 시작했던 4차 방정식 맨 처음 문제의 왼쪽 문제입니다. 9번. 일주일 안에는 승부 보셔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는. 그리고 예고한 것처럼 대표 문제 파트가 정리되면 개념이 이해됐다는 걸로 확인하고 일단 교과서 먼저 교과서 확인하는 대로 절대 등급 A단계 먼저 해결하는 거 먼저 그거를 끝나는 대로 모의고사 형태 체제로 넘어가는데 맞춰보자고 일단 일주일 안에 이제 한 6월 7일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일단 끝내는 걸 목표로 7일? 좀 더 늘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오른쪽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오른쪽이 되는데 왼쪽이 안 되는 건 좀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가봅시다. 4차 방정식이 오직 한 실근만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공략하자. 못 찾았다 이거. 못 찾았어? 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공략하자. 두 그래프의 교점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공략을 할 거니까 K가 한쪽에 있는 거는 센 거고 그냥 5번으로 넘깁시다. 괜찮다 이거. 됐죠? 그럼 어떻게 돼 식이? Y는 Y는 마이너스 K의 교점이 어땠으면 좋겠대? 한 개였으면 좋겠다. 더해? 왜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게요. 그럼 미분해주면 뭐가 됩니까? 6x 세제곱 다 되겠고 6x 바로 묶었더니 네? 왜? 미분하면 12까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랑 안 썼대요. 네. 이씨 어디 갔어 이씨. 자연스럽죠?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틀린 척 하느라 또 틀렸네요. 이런 씨. 인수분해 하면은
아시겠죠? 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마이, 여기가 마일, 여기가 1이라는 거는 뭐 변함없지? 그쵸? 마이너스 2, 서고 1, 나머지 조연이 안 하는데 권도씨? 마이너스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19? 4요. 여기 4? 되게 믿음직한데? 맞아? 네. 저를 믿으세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이 오른쪽에 있는 x값이 1일 때가 좀 더 내려온 거지. 됐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k와의 교점이 한 개니까 y는 마이너스 k가 어디 있어야 돼? 얘랑 만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9랑 같아야 되겠죠. k가 2분의 19가 되면 되겠죠. 어디서? 그냥 안 풀렸어. 그러니까 어디가? 그러니까 이게 허나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 이 생각으로 전환을 못했다. 미분이 안 됐다. 그래프를 못 그렸다. 함수 값을 못 찾았다. 문제가 되는 포인트들은 되게 다양해. 처음에 그 4차 방정식 저렇게 있잖아요. 이거 양변 2로 곱하고 그거는 굳이 그럴 이유는 없기는 해.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 유지만 한다면. 곱해서 했다고 딱 바뀌었고. 그래서 헷갈렸나 봐요. 또요. 자기 거 질문해요. 자기 거 질문. 어차피 질문 충분히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정적. 이게 없는데 잠시만. 뭐가 있지? 알적이 있거나. 이건 내게 맞아. 뭐가? 도현이 아까 있지 않았어? 너 아까 23번인 거 뭐야? 아니 지금 질문을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내가 어디서 음악 좀 바뀌었어. 권도씨 질문 안 해? 야 23번 있다며? 응? 어디 23번이요? 적분이 아니면 어디요? 아까 5페이지. 이거? 네. 아까 그 페이지에 있었던 맨 왼쪽 아담부. 대표 문제 다시 보기입니다. 왼쪽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어려움을 느낄 만해. 계속 전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봐봐. 적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전환을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자, 방정식 문제는 두 그래프의 교점 얘기로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두 그래프의 교점 얘기는 방정식으로 풀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두 그래프의 관계에서 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방정식에서는 근의 이야기로 바꿔주면 되겠고,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바꿔보면 교점이 몇 개다? 그게다. 두 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교점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연립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정리해준 계산 결과를 만족하는 근이 두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모양이 깔끔하진 않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최고차 x세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얘네 둘은 좌변으로 넘기고 k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여기도 여전히 근이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지? 근데 이 방정식 문제를 이번에 뭘로 바꾸자? 또 그래프로 바꾸자. 그래프 끼기의 문제로.
그러면 교점이 몇 개다? 2개다라고 바꿀 수 있겠지. 그럼 똑같은 문제로 바뀌었지. 그럼 뭐 구해주는 문제야? 사실상 극대극소값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지. 됐시요? 뭐 이거 안 죽여. 또요? 아니 공부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에 질문이 없다. 다 되는 겁니까? 언제 할게 도대체? 이쪽을 아직 안 풀었을 것 같아서 뒤에 적분 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이쪽으로 봅시다. 거의 뒤쪽이거든, 정적분 쪽에. 나중에 페이지 다 적을게. 다음부터 이렇게 정리 안 할게. 지금 솔직히 어떻게 유턴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프린트로 한번 나간 건데, 아 진짜 세상 이렇게 후회한 적이 없네. 원래 원래 수투 프린트 시험 봤던 거 꺼내면 돼. 시험 봤던 거. 저 방금까지 들고 있던 거나. 저거라고? 저거에 저 번호가 없는데? 없다. 못 찾겠다. 왜요? 이거 나랑 같은 프린트인데 왜 이거 전화가 이거 이거 없는 있는 거 아니야? 예준이 있어? 프린트이잖아. 태연이 있어? 네, 이거 맞지 않고 프린트 21번. 대박. 두개 준 건 처음이야. 이게 없어요. 저 밖에 프린트 꺼냈어. 현아. 봅시다. 이거? 이거 다 찾았죠? 있죠? 네. 풀겠습니다. 69번입니다. 그래요? 봅시다. 극대극소값을 구하려면 뭐를 해주면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점. 도함수가 필요해. 미분하는 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식의 형태를 가지고 f'x를 구할 수 있지 않아? 뭐야? 4x 빼기 x 세제곱. 그치? 이게 되느냐야 중요한 건.
근데 그건 f 프라임이잖아 지금. 그럼 f 프라임이 지금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 그 전에 인수분 해주면 마이너스 x 묶으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가 되겠지. 됐죠? fx는 몇 차 함수야? 차함수. f 프라임이 지금 몇 차인데? 3차. 그럼 fx가 몇 차야 돼? 근데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뭐여야 돼? 양수야 음수야? 음수요. 왜냐면은 f 프라임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데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수는 없잖아. 근데 다시 한번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몇 개가 발생했어? 3개. 3개가 발생했잖아. 그럼 몇 번 구부러져? 3번. 3번 구부러지고 오른쪽 하나는 잘라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때 여기가 0, 이때 여기가 2라. 이때 극소값은 x가 몇일 때? 0일 때니까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 인테그랄 1부터 0까지 4t 빼기 t 세제곱 dt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f 프라임을 못 구했을까? 극소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몰랐을까? 미분을 한 걸 했는데 도함수 fx의 그래프를 못 그렸을까? 어딘지는 몰라도 다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면은 결국은 다 무너지는 부분이라는 거지. 이거 앞에 미분한 거랑 다른 거 없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수투는 한 단원이야. 아예 미분법, 적분법, 극한 가릴 거 없이 그냥 한 단원 문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네. 한 번 더 봅시다. 75번입니다.